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 테마주 특집으로 한번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하고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주식 분석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는 최소한만 보는 걸로. 기술적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없다. 2, 3억씩 받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도 기술적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거기 더 이상 낚이지 마시고요. 여러가지 방면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200일선에 안착하면서 이제 2230선까지 올라왔고요. 생각보다 거의 스트레이트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무서웠던 1980선부터 2230선까지 올라오면서 수익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요. 종목 잘 고르셨으면 아마 좀 재밌는 주식 투자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해요. 코스피 쪽으로 비중을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파란색의 121선이 2280,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만 본다는 51선, 핑크색의 51선이 2270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지속되는 장이잖아요. 순환매가 지속되는 장에서 업종을 주도하는 테마군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래서 저도 바이오를 아주 좋아하지만 최근까지도 바이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북한 테마가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제 주간으로 드디어 방향 전환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차트 중에 제일 안 좋은 윗꼬리 차트예요. 방향 전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불꽃을 내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축소 신호라기보다는 마지막 베팅할 수 있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절할 수 있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는 월, 화, 늦어도 수요일, 저는 화요일까지 개인적으로 화요일까지만 요 테마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고 이제 베팅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내염이 2개가 나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를 보시면 저는 조금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북한 테마가 마지막이라고 봐요. 뉴스 나오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북한 테마가 마지막이고 트럼프의 역할을 했죠. 트럼프가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대치를 많이 낮춰 놓았어요. 일단 금요일날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습니다. 북한 테마 중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긴 대표적인 종목을 뽑아왔고요. 이제 자꾸 겁을 줬죠. 김정은이 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너무 많은 기대치를 낮춰놓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일부 뺏어갔고요. 그 물량들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와 아난티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북한 테마 중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경협을 주도하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2월 28일 그리고 27일, 28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출발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단계적 경제 제재 완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단계적인 경제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북한 테마로 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All or nothing이라고.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발언을 하면서 약간 겁을 줬습니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보통 국가로의 인정이죠.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번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얻어와야 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화가 아마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별로 나눠보면은 북한 정부의 대규모 현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워요.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금강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어떻게든 이제 여행과 관광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을 자연스럽게 실어주면서 그 돈을 바탕으로 철도도 깔고 뭐 교량, 터널 분야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일단은 자꾸 금강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에다가 뭐 사람만 투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절차가 있어요. 바로 너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이상과 법령, 그다음에 7개의 대통령령, 그다음에 행정부 시행규칙으로 북한에 이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금융거래 금지, 해외 자산 동결, 국제금융기구 원조도 금지, 외국인을 통한 전략물자 반입도 금지, 높은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진출도 불허, WTO에 가입도 제한,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대북 제재를 해지를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KB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달러와 위조 활동을 중단한 사실의 검증이 필요하고, 돈 세탁 중단, 그다음에 뭐 안보리 결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북한에 의한 납치 또는 불법 감금, 억류 중인 외국인 소재가 파악 가능한지, 인도주의적 지원 배분과 감독,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진행이 돼야 1년간 대북 제재의 보류가 가능합니다. 이 보류 기간 동안에 이 5개를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일 중요하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석방하고 투명한 사회를 확립하고 미국에 대한 뭐 해명과 송환을 하라. 거의 뭐 다 내놓으란 소리죠.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을 다 이번 회담에 뭐 끝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이슈들을 가지고, 이 이슈들을 우리가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이슈들을 가지고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사실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는 마지막 불꽃을 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장기 투자하실 분은 없겠죠, 북한 여기에다가. 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북한 테마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다 보니 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비중을 실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고요. 사실 급락이 나올 것 같았는데 버텨주고 있어요. 이게 또 금강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락할 때쯤에 금강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으로 따지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급등 급락이 좀 비교적 적은 차트죠. 또 그러니까 금강산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금강산에 대한 관광 기대감이 의외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잘 반영이 된다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안정적으로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테마주에서. 이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악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돌아선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긴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합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종목을 정확히 고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DSR은 약간 제외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왜 올랐냐면, 이제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뭐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혜택을 받을 만한 중소기업을 찾는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찾겠다. 그래서 뭐 이쪽 분야의 철강과 인프라 쪽이 약간 수혜를 받으면서 DSR이 상쳤어요. 네, 그다음에 덜 빠졌었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관심 종목 단기 과열 종목으로 올라서 3일간 단일가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DSR 일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외. 그다음에 대하TI가 약간은 관심이 가요. 대하TI가 철도 쪽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신호체계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대북 테마로 엮여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수급적으로는 또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냐면 철도 쪽이 1번은 아니거든요. 금강산이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강산이 먼저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 부분들이 이런 철도 교량 뭐 수송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수급이 제외되어 있지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하티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용평 리조트는 이게 북한 테마주로 어떻게 엮였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관심 있는 종목에 추가만 해놓으시고요. 엮여 있어서 제가 뽑아놓았는데 크게 몰랐는데 빠지지도 않고 좀 희한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 나오는 회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사실상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이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사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제가 현대엘리베이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분석해드린 것도 있어요. 현대아산을 지분을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아산이 7개의 대북 관련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하우도 많이 있죠. 차트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고 뭐 급락 급등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괜찮아요. 개인들이 팔고 나갔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흐름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들은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제가 추천드릴 때도 그렇고 분명히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창입니다. 이 댓글 보니까 제가 어저께 분석해드렸던 대로 똑같이 하셨다라는 분이 있으셨던데 낚일 수밖에 없어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이라도 당하신 분 다시 안 당하시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 반등 때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안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건 잘 보이잖아요. 이 종목 튀어오를 때는 또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당하는 패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보들은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당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대로 아무 일도 없으시 그대로 가격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지분경으로 꽉 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창도 아직까지 월요일 화요일은 기회를 한두 번은 줄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거기 때문에 이게 아시죠? 이제 속초, 원산, 뭐 나진 해서 쭉 크루즈 사업을 작년 6월인가에 이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약간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날 얘기하면서 남북 경협 할 경우에 금강산을 제일 먼저 할 것이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짚어주면서 한창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힘은 실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1번은 한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리셨던 분, 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이나 여기서 사신 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테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단타로 10% 이상 정도 수익 내기에는 아주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월화 대신에 하나 지켜주셔야 될 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다 털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형주 좋은 것들이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2380선까지 이제 또 코스피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시는 걸로 이렇게 다음 주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